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평소 건강을 위해서 체중 관리 많이들 하시죠? 네. 하지만 이 체중 관리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살을 빼는 것보다 체중 관리 후 찾아오는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한 관리가 더 힘들다고 하는데요. 줄어든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곡물을 섭취하면서 과식은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체중을 유지하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기본적인 식생활 습관만 지켜도 체중 관리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체질에 맞는 체중 관리법과 건강 궁금증을 풀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건강한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살이 빠졌다가 다시 찌는. 네, 이렇게 요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런데 이때 과식이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먹는 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배가 고프지 않는데 식사하는 경우도 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움직임이 적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변비가 있는 경우입니다. 음식물의 찌꺼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복부의 비만,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기가 부족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밥을 2그릇 먹어도 배가 안 나오고 체중이 증가하지 않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분들이 출산 후에 예전보다 적게 먹는데도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바로 이 양기가 부족한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처음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귀를 아주 쫑긋하실 텐데요. 박사님, 이 요요를 막는 최고의 습관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체중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체중이 1, 2kg는 위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요 현상은 1, 2kg 올라가서 문제가 아니고 4kg 이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여성분들과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가 있고 또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울적해질 때는 음식 맛이 없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내 몸에서 자꾸 저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내가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플 때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을 조금 적게 먹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녁에는 우리 몸의 저장의 형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대변을 시원하게, 매일 안 보아도 괜찮습니다. 신경이 예민하거나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생리를 할 때는 호르몬 변화 또는 자율신경의 변화에 의해서 대변이 2, 3일에 한 번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요. 매일 보는 것보다 대변을 시원하게 보는지 개운한지를 꼭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박사님 말씀을 듣고 항상 몸무게를 재고 있거든요. 네. 아침에도 재고 시간 날 때마다 재는데 컨디션 유지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자, 이 요요 현상은요, 무엇보다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박사님, 그렇다면 잠을 충분히 자게 되면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는 겁니까? 잠을 잔다는 것은 휴식을 취하고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내 몸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면역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집중력과 기억력이 상승이 되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잘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병의 예방과 관리와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또 떠오르네요.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건강상담에 앞서서 허로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기력이 없을 때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니고 허로증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인들도 원인 질환 없이 기력이 없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란 원인 질환이 없이 임상적으로 설명은 되지 않는 이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를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예, 일반 피로와는 달리 내가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이 피로가 풀어지지 않으면서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눈이 빡빡하고 예, 입에 침이 마르면서 뒷목이 땡기고 예,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 설사가 이제 같이 겸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손다리가 저린다든지 관절이 아프다든지 허리에 통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요,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의 증상이 깊어지고 기력이 없을 때 허로증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박사님, 구체적으로 허로증 무엇을 말합니까? 예, 일단 허자는 몸이 허약해진다는 허자의 한문, 예, 노자는 내가 일을 한다, 예, 힘을 쓴다는 노자입니다. 결국은 무언가 하면 내 몸이 허약해진 상태에서도 내가 일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로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예, 허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내가 간이 허한 사람이 있고 심장이 허한 사람이 있고 기관지, 폐가 허한 사람이 있고 콩팥이나 방광이 허한 사람이 있고 대장이 허한 사람이 있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예, 그러면 심장이 약한 사람이 이 스트레스에 취약하면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평소에 체질적으로 비위가 약하다 이런 경우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음식을 조금 많이 먹는다. 예, 때가 또 사업 때문에 술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바로 비위 기능이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체질적인 요인과 내 몸에 이제 과로한 증상이 겸해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젊은 분들은 좀 이렇게 피로감이 와도 네. 금방 또 회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분들께서는 이런 기운 없음이 있을 때 예. 다른 질병까지 찾아올 수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예,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예, 어떤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을 때 예, 내가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예, 이 경우를 기침이나 뭐 가래 뱉어나면서 이기는데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한방에서는 이제 허로 증상, 예, 양방에서는 만성 피로 증후군, 또 연세가 60이 넘어가는 분들의 경우에는 예, 폐렴 증상으로 가면서 생명의 위험 상태까지 되게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식욕이 없고 또 소화불량 증상으로 만성 피로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울증과 우화로 분노 조절 장애가 오기가 쉽고, 예, 네 번째는 만성 통증으로 여기저기가 아프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억력 저하로 치매가 오기 쉽습니다. 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어르신 중에 또 내가 허로증은 아닐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이 노인 허로증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따로 병문과 상관이 없이 노인에 대한 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노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허로증에 대해서 10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중에서 나이가 60이다. 10가지 증상에서 3가지 이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노인의 허로증으로 진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울 때는 눈물이 나오지 않는데 오히려 웃을 때 눈물이 나온다. 예, 두 번째, 코에서 감기가 아닌데 콧물이 자주 나온다. 세 번째, 귀에서 매미 우는 소리가 계속해서 자주 난다. 네 번째, 음식을 먹을 때 오히려 입이 마르고 잠을 잘 때는 침을 흘리게 된다. 다섯 번째, 소변을 자기도 모르게 실수한다. 여섯 번째, 변비나 설사가 자주 반복된다. 일곱 번째, 낮에는 졸음이 많고 오히려 밤에는 정신이 말똥말똥하면서 불면증이 생긴다. 여덟 번째, 밥맛이 없고 먹는 양이 자꾸 줄어든다. 아홉 번째, 얼굴로 열이 오르면서 식은땀이 난다. 마지막 10번째, 기침과 가래가 자주 생기는 경우, 이 증상에서 3가지 이상 또 나이가 60세 이상이 같게 있다고 하면 노인 허로증으로 진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인 허로증 자가 진단법을 살펴봤습니다. 10가지 증상 중에 3가지 이상의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노인 허로증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박사님,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이 노인 허로증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노인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일단 약해지는 게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질병, 예를 들면 감기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를 세게 치는 것보다는 내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치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허로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10가지 증상 중에서 눈으로 온다, 코로 온다, 예, 그 다음에 입으로 온다, 귀로 온다, 예, 소화기로 온다, 대소변으로 온다, 이런 증상을 개선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노인들은 약해지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식욕을 돋구고 예, 소화를 개선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경우에 소변이 무언가 시원치 않고 시원하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병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60이다, 60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소변이 시원치 않네, 이런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노인 허로증으로 보고 꼭 개선시키는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듯 한방에서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식욕이 생길 수 있도록 소화 능력을 개선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그렇다면 허로증 관리에 도움되는 한방차 있을 텐데요. 네, 일단 손발이 좀 차가운 체질, 제가 어르신들 고령화로 갈수록 사계절로 비유하면 겨울이라고 했는데요. 겨울은 결국 따뜻해져야 됩니다. 따뜻해지려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분, 또 우리 몸의 피는 뜨겁기 때문에요. 피의 양이 조금 더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피를 보충해 주는 게 당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상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생강이기 때문에요. 당귀와 생강을 같은 분량으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소화가 좀 안 된다, 입맛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백출과 이제 진피, 진피는 귤 껍질을 3개월 이상 건조한데 말려서 그늘진 곳에서 이제 말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진피는 오래될수록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귤을 먹고 버리지 마시고 귤 껍질은 응달에 말렸다가 소화가 안 되면 백출을 구입을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체질일 경우에는 당귀와 생강, 그리고 소화력이 약한 체질은 백출과 진피를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머님 본인 상담 받으실 건가요? 예. 네, 그렇다면 우리 어머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어요? 그냥 우리나라 나이로는 76살. 자,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m 55고, 네. 몸무게는 60kg. 아,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부터 우리 최진용 박사님에게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저는요, 네. 좀 허리가 아파도 전체가 아픈 게 아니라 오른쪽이 좀 많이 아파요. 예. 또 골반 위에 허리 있지. 예, 응치라고 하는 부분요. 아이고, 그게 응치랍니까? 허리 쪽인데, 허리 쪽에 복판이 아니고, 와, 오른쪽 쪽에 와. 거기가 좀 많이 아프고, 자고 일어나면, 예. 그냥 우리가 막 걸어다니고 움직이면 게 않는데, 네. 우리가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많이 아파요. 예. 그리고 뭐, 병원에 가도 뭐 별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예. 병원에서 일단 그 허리 검사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은 지금 뼈라든지 신경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좋은 겁니다. 일단은요. 예. 그래서 지금 어머님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주무시고 일어나면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움직여주면 통증이 거의 사라진다는 거죠. 예, 좀 낫지, 아무래도 움직이면 예. 예, 예. 오히려 처음 일어났을 때보다요. 예. 지금 이 허리 아픈 지가, 오른쪽 허리 아픈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아이고, 제법 몇 년 됐습니다. 네. 지금 1년 전보다 체중이 지금 현재 60kg라고 하셨는데 1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세요? 아니, 옛날에는 지금에는 체중은 변함이 없습니다. 빠지도 안 하고 찌도 안 하고. 아, 예. 비슷하세요? 예. 예. 지금 병원에서 건강검진은 잘 받으시고요? 건강검진 받은 지는 몇 년 되는데, 예. 네. 아, 그 제가 뒤로. 예. 정형외과를 좀 가봤습니다. 예, 예. 예. 정형외과로 가니까 뭐 사진을 찍자 하더라고요. 네네. 사진을 찍으니까 예. 골다공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협착증 좀 있는 것 같다고 이러더라고요. 예, 예. 그렇다고 뭐 칼슘제만 지어주지 다른 약은 안 주던데. 아, 예. 그 좋은 겁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이제 아, 그래요? 예, 어머님 일반적으로 이제 어머님 연세에는 대부분 이게 이제 디스크기라든지 예, 골반 예, 뼈가 약해진다든지 척추관 그래서 어머님 지금 젊었을 때보다 키가 조금 줄으셨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척추의 공간이 조금 좁아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만약에 신경을 눌리면 디스크라고 하고 척추관 협착증이 조금 더 심해지면 어머님처럼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움직이면 심해지고 쉬면은 좀 개선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증상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키가 조금 줄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예. 척추 공간이 좀 좁아졌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근육 힘도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이제
어머님이 연세가 76세니까 뭐 한 2, 30년 전만 해도 우리 날씨가 추울 때 차들 보면 아침에 이렇게 시동을 좀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운행을 하신 거 보셨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우리 몸의 어머님 허리 나이가 겨울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찬바람 불면 좀 더 심하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움직이면 내 몸에서 에너지가 조금 순환이 되면서 열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움직이면 통증이 조금 개선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소화는 잘 되십니까? 예, 그런 거는 아무 입장이 없습니다. 네. 식사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으로 하세요? 아니에요. 예. 아침에 하고 아침에는 한 8시 반이나 된 밥을 좀 먹고 예. 오후 4시나 되면 먹고 저녁은 전혀 안 먹습니다. 네. 아,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체중이 이렇게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어머님 대변은 매일 잘 보십니까? 예, 그런 거는 잘합니다. 예. 소변은 저녁 때 어떠세요? 저는 소변은 저녁에 일단은 10시 돼서 잠자면 네. 딱 누구자면 아침까지 안 갑니다. 아, 네. 아, 방광의 능력도 아주 좋으신 겁니다. 그런데 네. 밤에는 그러 하는데 예. 낮에는 우리가 움직이면 또 자주 갑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어머님 저기 출산 경험 있으시죠? 예, 예. 생나났지에. 예, 예. 그러니까 자연분만 하신 겁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이 자연분만 하면서 방광의 근력이 좀 약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어머님이 저녁 때 가만히 누워서 쉴 때는 지금 안 가는 건 저녁 때는 괜찮고 이제 움직일 때는 중력에 의해서 방광이 밑으로 소변이 밑으로 더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 근력이 힘이 좀 약해지니까 빨리 소변을 조금 더 자주 보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게 낮으로는 자주 보는데 밤으로는 게 안 돼. 낮으로만 그렇게 자주 보고. 예, 예. 예. 그때 소변 혹시 실수하시는 적 있으세요? 낮에 움직이다가 보면? 아니,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예. 예. 소변 참을 수는 있으세요? 있지. 아, 네. 그냥 이리 우리가 움직이다가는 참지를 안 해도 예. 예, 예. 어디 차를 타고 먼데 갈 때는 몇 시간을 참고 갑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어머님 연세예요. 그런데 예. 근래에 와서는 한 작년부터 그러지. 네. 무릎 위에 바로 위에 있지. 예, 무릎 예. 위에. 예. 거기가 시려운 거는 왜 그럴까요? 아, 그게 이제 시린 게 어머님 이제 연세에는 예를 들면 이제 오히려 더워하는 것보다 몸이 좀 추워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예. 덥다는 것은 어머님이 아래쪽이 더운 게 아니라 배꼽 위쪽으로 가슴부터 얼굴 쪽으로 더우시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더운 거가 상부 쪽으로 너무 올라가니까 하부 쪽이 좀 차가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상열하한이라고 합니다. 예. 예, 예. 또 다른 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그러고 나서 한방차 불러드릴게요. 아니, 듣고 보니까 예. 위에는 별로 추운 걸 모르겠는데 다리 쪽, 저 무릎 위에 쪽에가 한 번씩 보면은 이 시리고 그를 물을 덮고 하는 거 보니까는 예, 밑이 차운가요. 예, 예, 그렇죠. 발 시린 거는 예. 어디 시린 거요? 기혈에 예, 예. 우리 이런 거 뭐를 밟고 다니면 발가락이 왼쪽 발가락이 싫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열이 있을 때 젊을 때는 더우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웠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게 약간은 차가워져야 되는데 덥다는 것은 아까 상부로는 열이 올라오고 내 몸의 에너지가 상부로만 올라오고 하부 쪽으로 덜 가서 차갑게 됩니다. 예. 그 약이랑 같이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어머님. 예. 예, 창출. 창출. 예. 예. 예, 그 다음에 오가피. 오가피. 예, 그 다음에 귤피. 귤피. 예. 예, 그 다음에 지실. 지실. 예, 지실이 조그만한 탱자입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각 5g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를 예. 예, 거기 4가지 하시고 그다음에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1개 넣으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물을 1800cc 넣으시고요. 예. 예, 100에서 120cc 종이컵 1컵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어머님 아침에 몇 시쯤 일어나십니까? 5시 일어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6시쯤 약간 예. 미지근하게 해서 한 잔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오후에 한 4시쯤 해서 미지근하게 해서 한 잔 드세요. 아침에 하고 오후에 하고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한 달 드시고 저희 예. 방송국에 한번 전화 주세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허리 아픈 게 좀 줄어들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시린 거는 조금 더 오래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한 달 있다가 그거 한 달 드시고 상황이 어떤가 보고 다시 제가 한방차를 조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오늘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셨어요? 예. 아이고, 속 시원하게 들었습니다. 속 시원하시죠? 예. 네, 한방차 드시면 더 좋아지실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네. 시중에 가면 다 파는 거지? 아, 그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한 달 꾸준히 복용하시고요. 한 달 뒤에 꼭 전화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오늘은 76세 어머님의 건강 고민을 상담해 드렸습니다.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달 후에 더 건강해지신 우리 어머님의 목소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혹시 본인 상담 받으실 건가요? 네. 아, 그렇다면 올해 혹시 연세 어떻게 되셨습니까? 21세예요. 네,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 어떻게 되시죠? 키는 147에 네. 40kg.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박사님께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네. 네. 제가 네. 한 달 전에 위 내시경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예전에도 쭉 계속 했었는데 위축성 위염. 예. 예. 그 정도로 나왔고, 역류성 식도염 나왔는데, 그 결절성 위염이라고 조금, 그런 게 이번에 처음으로 예. 일부만 그랬는데, 이 내시경 결과도 그렇지만, 한 20년 전부터 제가 위가 좀 안 좋아요. 계속. 네. 예, 그래가지고, 요즘 딱 한 달 됐는데, 그 누룽지 단단한 거 먹다가 체해가지고 예. 그 다음부터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약간 죽을 먹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누룽지 먹기 전에도 이렇게 잘 좀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속쓰림도 있고 그 아까 말한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예. 그런 증상이 이제 계속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한 달 전에 그거를 이제 누룽지 단단한 거 먹고 체한 이후로 좀 극도로 좀 심해져가지고 네. 이렇게 먹으면 위가 좀 이렇게 통증이 예. 이렇게 부드러운 거 먹어도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계속 미음하고 죽 그렇게 부드러운 걸로 먹으니까 조금 이제 좋아졌어요. 예. 근데
이게 제일로 저는 소화되는 게 네. 제일로 문제예요. 예, 이게 20년 전부터 그런다는 네. 거죠. 예. 예. 지금 체중은 1, 2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세요? 주신 거예요? 비슷하세요? 그냥 조금 한 2kg 정도? 예. 예, 그 정도만 줄었어요. 아, 지금 현재 따로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양약이요. 제가 그 2주 전에 네.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이렇게 뭐 기침을 막 하거나 콧물이 막 나는 건 아닌데 네. 그 가래가 생겨가지고 예. 가래가 이렇게 배 터지질 않아요. 안 없어져요. 네. 가지고 지금 이틀 전에 호흡기 내과 가가지고 그 그 거담제하고 그 스테로이드 약 그 성분이 들어간 네. 약 처방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다른 뭐 혈압약이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양약은 드시는 거 없고요. 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 예. 거 뭐 기저질환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아까 지금 이거 한 달 먹기 전에 체한 거고 지금 2주 전에 이제 감기가 걸렸다 이거죠? 걸려갖고 약은 이틀 전부터 먹고 있고. 네. 지금 그러면 이쪽 감기 가래약은 하루에 몇 번 드세요? 2번씩이요. 2번씩이요? 예. 네. 예. 이 양약은 먹을 때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평소 때 약 안 먹을 때도 네. 공복 시에 쓰릴 때도 있고 안 쓰릴 때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은 조금 안 좋더라고요. 지금 현재 뭐 살림만 하세요? 또 다른 일도 하십니까? 살림만 하는데 제가 관절이 다쳐가지고 고관절이요. 예. 좀 활동을 굉장히 못해요. 아, 네, 극도로 못해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요? 네, 걷는 게 불편해가지고. 언제 다친 겁니까? 4개월 됐는데, 네. 여기가 이렇게 고관절 그 안에 네. 그 연골이 이렇게 예. 손상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완전히 수술할 정도도 아니고 좀 더 지켜봤다가 더 심해지면 이제 네. 한다. 지금 그런 걸로 해갖고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예. 이게 막 통증이 있고, 예. 이렇게 좀 일상생활이 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잘 걷지를 좀 못해요. 못해요. 다치기 전에는 뭐 이렇게 운동도 좀 꾸준히 하시고 그랬습니까? 다치기 전에도 네. 제가 몸이 막 올해 들어서 네. 지금 이렇게 걷기는 했는데 몸이 극도로 좀 안 좋았어요. 네. 피곤하고. 네. 예, 요즘 그러니까 뭐 이 고관절 다치기 전에 우리가 네. 세상 일 살다가 보면 좀 마음적으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거 좀 있었나 해서요. 좀 이렇게 가족이 네.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래서 여성분들이 체질이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걱정거리가 있거나 내가 음식을 좀 먹다가도 불편한 전화를 듣거나 불편한 게 생각이 나면 이 속이 딱 위장관 기능이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경우가 하나가 있고 본인은 어떠세요? 예, 저도 막 그러지 않냐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네. 제가 한 그 20년 동안 예. 그 가족이 예. 좀 이렇게 병 치레를 계속 예.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네. 계속 그 거의 요양보호사처럼 본인이 요양보호사는 아닌데 간병을 했어요, 한마디로. 요즘도 그러면 간병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안 해요. 근데 네. 제가 완전히 이제 체력이 예. 이제 걷기만 했지 이렇게 생활이 거의 힘들 정도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네. 병원에서 피 검사하면 네. 예, 그 혈액 수치가 정상입니까? 조금 낮게 나옵니까? 하고 어제 했는데 예. 단백질이 부족하고 예. 크레아틴 수치 부족하고 예, 예. 다른 거는 이제 그 검사에서 예. 제일 최소에서 최대까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정상 범위이긴 한데 이렇게
채소 끄트머리 부분에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선생님께서 뭐 철분제를 처방하거나 그런 건 없었던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정상 범위에 들어가긴 해요. 예, 그런 거.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것은 근육량이 적은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크레아틴 수치라는 것은 콩팥 기능이 좀 약해진 거예요. 예, 네. 사구체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은 받고 불필요한 것만 소변으로 만들어서 빼야 되는데 네. 이 기능이 조금 약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체질 네. 때문에 두 네.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네. 네. 저기 커피 오후에 마셔도 잠 잘 주무시나 해서요. 지금 커피는 저희 아예 안 먹는데 뭐 피로 회복제라고 근데 네. 거기 카페인 들은지 모르고 먹었는데 예. 2시간 잤어요. 예, 가슴도 막 두근두근 했습니까? 아니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는 않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우리 음식 드실 때 네. 달콤 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약간 칼칼하고 개운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음식을요 예. 먹는 게 음. 완전히 막 시금치도 완전히 삶아가지고 네. 소금 간 살짝 이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 네, 네. 그 정도로만 먹어야 먹지 그렇지 않으면 못 먹어요. 예, 조금만 매워도 혀가 아픕니까? 속이 쓰립니까? 매운 걸 아예 안 먹고 젊었을 때 학생 때는 어땠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너무 막 진짜 청양고추도 잘 먹었죠. 옛날에는 건강했어요. 예, 예. 음식을 드실 때 그 약간 소금기가 없으면 소장에서 본인이 먹는 음식의 영양분을 흡수를 못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소금기가 예를 들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오히려 속이 느글거려서 음식이 잘 안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본인이 입맛에 맞게 드시면 돼요. 지금처럼. 네. 예,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그 하루에 식사를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으로 하시나요? 예, 규칙적으로는 해요. 예. 근데 이제 규칙적으로 하면 배가 좀 고플 때도 있고 덜 고플 때도 있을 텐데요. 네. 근데 아예 간식을 제가 안 해요. 왜냐면 간식하면 다음 끼니가 이렇게 위에서 음식물을 잘 배출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움직임이 적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위장관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본인이 학생 때는 청양고추 먹고 우리가 이제 뭐 방학 때 아침에 밥을 먹고 뭐 누워서 TV를 봐도 점심 때 배가 고파서 밥 달라고 하지 때 돼서 밥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음식량이 아주 적어도 점심 때가 됐는데 배가 고플 때도 있고 생각보다 안 고플 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안 고플 때는 드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전제 조건이. 아. 예,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본인이 생각보다 예민하고 섬세하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식사는 배고플 때 먹는 거고 배 안 고프면 드시면 안 돼요. 본인 몸 상태에서는. 아, 제가 그 말씀을 너무 잘 이해하는데 그러면 저는 하루에 먹는 양이 지금도 굉장히 적어요. 그래갖고 저 난생 처음 막 단백질 양이 뭐 이렇게 막 단백질이 그 정상 범위에 넘어서 버리고 막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도 너 배고플 때만 먹어라. 이제 그 말씀이 옳으신데 그러면 양이 너무 적어질까 봐 여기서 살이 더 빠질 것 같아요. 자꾸 36kg까지 한 5, 6년 전에 한 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거 이렇게 40kg 넘기는데 한 2년 걸렸어요. 갖고 이렇게 옛날에 한 번 빠졌던 기억이 있어서 좀 겁이 나가지고 먹어야지 막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때 되면 먹으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36kg 빠진 데가 한 3, 4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네, 좀 더 오래됐어요. 예, 그러면 본인이 언제부턴가 내가 이거 살 더 빠지면 안 되니까 단백질이라도 먹고 뭐라도 먹고 이렇게 자꾸 이게 신경을 쓰셨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그때부터 위장 기능이 계속 안 좋아졌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전에도 안 좋았는데 그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확 안 좋았다가 예, 그랬어요. 신경 써서 먹으면 본인은 더 안 돼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과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본인이 좀 신경 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를 들면 체중이 늘었으면 위장관의 힘이 더 좋아져야 돼요. 네. 예, 근데 그럴 확률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뭐 본인이 지금 음식도 조금 적게 먹잖아. 그러니까 이게 위장관이 힘이 생기면 네. 조금 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자꾸 단백질이 적다 보니까 자꾸 뭐 고기도 먹으려고 하고 뭔가 좀 더 먹으려고 하실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위장관에서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본인은 지금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지금 계속 무언가가 있잖아요. 예, 막 먹으려고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병원에서 검진상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적혈구, 예, 피 검사상 피가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근데 선생님께서 별 말씀을 안 했으면 단백질만 부족하다고 하면 그건 네. 움직임이 적으니까 단백질량은 적어질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건 정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게 적다고 해도 지금 본인 체중에 움직임이 적으니까 근육량이 적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본인이 뭐 움직인다, 막 무거운 것도 많이 든다, 예, 그러면 근육량 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 단백질이 적다. 그러면 그게 이제 병인 거고 지금 네. 본인 몸은 그렇게 적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피검사상 수치는 정상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거기에 맞추시면 그걸 뭐 계속 캐지지가 않아요. 그게 한 15일에서 15일 정도 해보면 본인이 알아요. 예, 생활이라는 것은 본인이 그동안은 신경 써서 먹었잖아요. 네. 꼭 제 시간에,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단백질 섭취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먹기 싫어도 먹은 게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15일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네. 피검사상 정상이니까요. 네. 네. 예, 그래서 피가 한번 적혈구가 생성이 되는 데는 120일 걸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15일 해서는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네. 15일 동안은 본인이 배가 고프면 먹고, 근데 이게 고픈 것 같기도 하고 안 고픈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조금만 드시면 돼요. 아, 네. 네, 그 다음에 내가 먹기 싫은 거 드시지 마세요. 아까 죽으로 해서도 그거를 뭐 씹을 필요는 없고 그 대신 입에서 머금었다가 삼키시면 돼요. 네. 예, 근데 그거를 내가 이거밖에 안 먹었으니까 다른 거 먹자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아, 우선 네. 받는 것만 하셔보시라는 거예요. 15일 동안만. 그러면 네. 본인은 알아요. 이렇게 카페인이 들어가서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면요. 내가 네. 지금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생활하고 15일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게 본인의 위장에 일단은 지금은 위장이 좋아져야 돼요.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네. 지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나 다른 여건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본인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먹는 음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머리로 좋고 나쁜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몸에서 받는 쪽. 아, 예, 네. 그 다음에 배가 안 고프면 안 먹는 거고, 그 다음에 네. 고픈 것 같기도 하고 안 고픈 것 같기도 하다. 그때는 조금만 먹어주고 또 보면 돼요. 저는요, 인데까지 제 시간에, 밥 먹을 시간에 딱딱 먹고, 그 외에는 안 먹어야 된다고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 거기에다가만 맞췄는데, 이제 앞으로는 한 보름 동안은,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한 7시 반쯤 먹거든요. 이게 그런 거 7시 반 돼가지고 밥맛 없어도 먹었거든요. 예. 그러지 말고, 그냥, 이제 배고파서 먹고 싶다, 되도록이면, 예, 그때만. 아침에 일어나서 배 안 고프면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저녁 식사 때 한 5시 반쯤 먹고 그 외에는 아예 안 먹어요. 그냥 전혀. 배고파도 안 드셨잖아요. 하여튼 그쵸. 좀 많이 배고프다 네. 할 때도 좀 참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막 9시, 10시 돼도 좀 몸이 배가 고프고 좀
저기야 나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그때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입에 넣어줘라 그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운 없는 거하고 배고픈 거하고 달라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은 아실 거예요. 내가 기운이 없는지 배가 고픈지. 그러니까 네. 배고프면 뭐 저녁 때는 본인이 좀 이거 먹어야 되나 이게 찜찜할 수 있잖아요. 예, 안 예, 먹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 그때는 조금만 먹어보라고요. 아, 네네. 예,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돼요. 모든 동물들은 네. 예, 배고플 때 사냥하지 배 안 고플 때 사냥 안 해요. 네.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본인 경험을 하면 돼요. 학생 때 본인은 아침에 자고 싶은데 엄마는 밥 먹어야 학교 간다고 했잖아요. 네. 네, 본인은 안 먹는 게 편해요. 예를 들면은요. 네. 예, 그런 것처럼 내가 먹을 때 편하고 안 먹을 때 불편하고 이게 본인만 알아요. 네. 예, 저희들은 이제 맥을 보면 어느 정도는 감은 잡는데, 그러니까 네. 본인이 생활을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생활 네. 패턴을 15일 이렇게 해보면 아. 본인은 알아요. 어떻게 좋고 네. 나쁜지는 거짓말을 안 해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네. 먹으려고 하는데 음식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안 드시면 돼요. 아, 네. 예, 그걸 억지로 드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 피검사상 정상 수치기 때문에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죽을 먹든 뭐 물을 먹든 뭐 본인이 약간 시원하게 그냥 본인 편한 대로 드시면 돼요. 네. 네, 그 대신 이제 입에서 머금었다만 삼키시면 되고요. 네. 예, 침하고 섞어가지고. 예. 예, 입에서 그냥 조금 뭐 한두 모금 더 머금었다가 삼키면 돼요. 아,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아, 적어보세요. 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예. 향부자, 예. 예, 감초, 예. 예, 그 두 가지 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백출,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각 4g씩 하고, 예. 예, 물을 그 1200cc 넣으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한 80에서 9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본인이 이제 아침하고 점심 한 12시 전에 이렇게 네. 한 모금씩 미지근하게 해서 드시면 돼요. 예. 예, 한 번에 안 드시고. 예. 예, 그 다음에 그것도 한 번 해서 이제 뭐 오후에 한 4시 이후로 본인 편한 시간에 조금 드시면 됩니다. 예. 예, 하루 종일 나눠가지고요. 예, 예. 근데 네, 뭐 90cc를 나눠. 8, 90cc니까 한 3모금 정도 드시면 없을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해서 1개월 복용하시고 아까 네. 음식도 그렇게 하시고 억지로 운동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아, 네. 지금 발은 움직이기 힘들고 어깨나 팔은 위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손을 자꾸 위로 올려주세요. 아, 네. 예, 그냥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도 올리고, 예, 그런 운동만, 네, 옆으로도 돌려보고, 예, 우리 군인들처럼 네. 손을, 팔을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네. 아, 네. 예, 살살요. 예, 그것만 해주시고, 한 달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약을요, 12시 전에, 그러니까 아무 때나 본인 편한 시간에 드시면 돼요. 이게 80cc 가지고, 예, 12시 전에 좀 먹고, 예, 그 12시부터 4시까지는 쉬고, 4시 이후에 조금씩 먹고, 네네.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2번 먹었더니 조금 세다. 본인이 그러면 한 번만 오전 중에만 먹어도 돼요. 아, 네. 예, 그래서 그 본인 몸 상태에서 맞추시면 되고 그 네. 중간이라도 뭐가 불편하면 아무 때나 전화 주세요. 아, 네. 아, 그 12시하고 4시 사이에 이렇게 쉬는 이유 좀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본인이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아침을 10시 전에는 드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지금 본인 몸 상태로는 세 끼를 다 못 드세요.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 예. 아, 그래서 12시 전에 먹고 좀 쉬었다가 4시 이후에 조금씩 먹어라. 예. 나눠서 먹어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네요. 예. 근데 식사는 본인이 뭐 12시에 배가 고프다 그러면 드시면 돼요. 네, 그렇게 예. 할게요. 네네. 네, 방법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네. 또 하다가 불편 있으면 네, 전화 주세요. 드려볼게요. 예. 네, 네. 어머니. 예.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아우, 너무나 이렇게
네.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너무나 감사. 네. 아우 세상에. 아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네. 네, 박사님 말씀처럼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서 네. 1개월 후에 꼭 다시 전화 주셔야 되고요. 네. 네, 불편한 게 있으시면 그 전에라도 언제든 전화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방법을 네. 바꿔보고 아까 그 먹으라고 한 차, 네. 한방 차를 좀 먹어보고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제가 감사하죠. 네, 알겠습니다. 한 달 예. 후에 다시 통화 부탁드릴게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전에 저희가 60대 여성분과 건강 상담을 해봤는데 결절성 위염이었습니다. 박사님, 저도 굉장히 좀 생소해요. 결절성 위염. 예. 네. 어떤 예, 이제 병인가요? 위염이 있고 위에 이제 결절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위축성 위염이고 현재 위장관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결절이 생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신 한방차 재료들이 이제 향부자였고요. 감초, 백출이었습니다. 네, 어떤 효능들을 기대할 수가 예, 있을까요? 이분은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섭생을 잘 못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식사라는 것은 여성분들과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시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살다 보면 기분이 나쁘면 위장관이 떨어집니다. 그럼 위장관이 떨어졌는데 음식을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게 됩니다. 또 하나, 내 위장관의 상태가 안 좋은데 식사를 규칙적으로 3끼를 하려고 한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말라 있는 분들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저도 물론 방송하는데 자꾸 방송에서 뭐 단백질 안 먹으면 막 큰일 난다. 이런 것처럼 그러면 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했을 때 적혈구 수치나 빈혈 수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먹는 거가 아까 조금 갈아서 남 한 끼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빈혈 수치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크레아틴 수치 조금 약해진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 양이 조금 적은 거고. 그러니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했을 때 그 수치상 아주 병적인 거 외에는 제가 방금 설명하면서 했지만 운동을 안 하면 근육량이 단백질이 적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운동을 하는데 단백질 양이 적어진다. 이때 한방은 이걸 병으로 봅니다. 물론 극단적인 건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 왜? 전제 조건이 이분은 일반 지금 카페인 들어간 음료만 마셔도 잠을 꼴딱 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벌렁거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교감신경이 예민하게 작동을 하는 분이에요. 교감신경이 예민하다는 것은 반대로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진 거고,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은 위장관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위장관 기능이 약하다는 것은 내가 배고플 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장관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부교감신경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게 향부자하고 감초고, 마지막 백출은 이제 비위 기능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해주는 약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환경적 요인을 잘 조절해서 신체 건강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